배구 소식입니다. 여자 배구 대표팀이 발리볼 네이션스 리그 첫 번째 주 예선 라운드 1차전에서 세계 9위 일본의 세트스코어 0대3으로 완패했습니다. 스포츠. 자, 오늘은 축구 이야기를 원 없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박재민은 농구 해설위원인데 오늘 축구 얘기하러 왔습니다. 자, 6월 A매치 이야기를 3원 생방송으로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목요일에 해축통신, 오늘은 먼저 브라질과의 평가전이 진행 중인 서울 월드컵 경기장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 못 구하셔서 굉장히 아쉬운 분들 많으시죠? 저희가 이제 출발을 합니다. 현장에서 취재 중인 서호정 축구 전문 기자 연결합니다. 서호정 기자님. 안녕하세요, 서호정입니다. 지금 소리가 배경음이 아주 화끈화끈합니다. 지금 현장 분위기 어떻나요? 네, 지금 서울 월드컵 경기장 6만 4천여 관중석은 입추의 여지가 없는 만석입니다. 지난달부터 또 스포츠 육성 응원도 허가가 됐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 이후 모처럼 제대로 느끼는 A매치 분위기인데요. 붉은 악마가 준비한 대형 카드 섹션도 펼쳐지면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눌려있던 해방감을 많은 관중들이 만끽하고 있고요. 그야말로 경기장 전체가 아드레날린이 터지고 있습니다. 네,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육성으로 응원하는 게 허가된 거의 첫 번째 경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일까요? 이 예매 때부터 서버가 다운됐을 정도로 분위기가 어마어마했다고 하네요. 네, 제가 오늘 경기 3시간 전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이미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보통 평일 열리는 경기들은 경기 시작 후에도 관중들이 입장하는데 이번 경기는 예매 경쟁률도 치열했고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세계적인 선수들을 보고 싶어하는 바람들이 컸기 때문에 일찌감치 경기장으로 직결하신 모습이었고요. 또 우리 대표팀 유니폼 외에도 해외파 선수들 소속 클럽 유니폼이라든가 브라질 유명 선수들 소속 클럽 유니폼 등 그야말로 글로벌 축구 축제의 분위기가 펼쳐졌습니다. 야, 이제 올해 열리는 월드컵을 앞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이렇게 좀 느껴지는데 오늘은 특히나 날씨도 많이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이곳 기온이 영상 21도고 습도도 50% 미만으로 야외 활동을 하기에 정말 좋은 날씨거든요. 미세먼지도 적고 여러모로 경기를 즐기기 쾌적한 환경입니다. 야, 기자님도 아마 취재하시는 맛이 좀 날 것 같은데요. 이 기자석도 지금 꽉 차 있겠죠? 네, 이번에 브라질에 왔기 때문에 취재 경쟁이 역대급으로 치열했고요. 대한축구협회에서 제한된 취재석 수를 각사에 공평하게 배분을 했고 대부분 매체들이 한 명의 기자만 현장에 보낼 수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석의 취재석이 모두 찼습니다. 자, 이 축구 기자로서는 오늘 경기는 굉장히 좀 놓쳐서는 안 될 머스트 고 경기일 것 같고 또 외신 기자들도 좀 왔을 것 같은데 현장에는 좀 분위기가 어떤가요? 네, 아마 스포츠를 사랑하시는 우리 박재민 MC께서도 방송만 아니면 네네. 경기장을 찾고 싶으셨을 텐데요. 갔죠. 저는 어떻게든지 갔죠. 저도 기자 이전에 이제 그런 축구 팬으로서 비슷한 마음이 있었고 브라질 현지에서도 취재 기자와 사진 기자를 포함해서 30명이 넘는 인원들이 왔습니다. 이 또 취재 기자들이 손흥민 선수를 월드스타로 또 인정을 했고요. 인상적인 것은 브라질의 경우 자국에 송출하는 중계 방송을 지금 따로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브라질 축구협회 후원사 전용의 A보드도 이곳 경기장에 설치됐습니다. 역시 피파 랭킹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적인 대표팀의 위상이 느껴졌습니다. 야, 그렇군요. 지금 브라질 현지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고 역시 세계 1위의 위험이다,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요. 자, 네이마르가 바로 어제였죠. 이 부상 사진이 올라오면서 못 나올지도 모른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지금 경기를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 선발 출전을 했고요. 경기 하루 전 진행했던 최종 훈련에서 발등과 발가락 사이에 중족골 부위를 조금 다쳐서 붓기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대표팀 의무 스태프에서 경기를 출전해도 된다는 소견이 나왔고 네이마르 선수는 많은 또 국내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선발 출전해서 지금 경기를 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좀 소식이 좀 늦었는데 저희가 이제 현장 상황을 연결할 때는 0대1이었는데 저희가 해외 단신을 소개하는 사이에 황의조 선수가 전반 30분에 골을 넣었습니다. 네, 전반 32분이었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특유의 황소와 같은 저돌적인 돌파를 했고 그 패스를 받은 황의조 선수가 골망을 흔들면서 우리가 이제 브라질 대표팀을 상대로 2002년 11월 이곳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졌던 친선전에서 마지막 득점을 했는데요. 무려 20여 년 만에 브라질을 상대로 한국이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야, 이 육성 응원도 허용되니까 현장 분위기가 거의 아무것도 안 들렸을 것 같은데 골이 들어갔을 때 좀 분위기 어땠나요? 정말 제가 기청이 떨어질 정도로 이 라디오를 준비하다가 그 고개를 드는데 황의조 선수 정말 아름다운 득점을 성공을 시키더라고요. 네. 경기장이 정말 떠나가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자, 이제 좀 궁금한 거는 어쨌든 이제 후반까지 경기를 봐야 되는데 우리 대표팀의 이제 여러 가지 전술을 사실 확인해보는 경기 아니겠습니까? 이 수비 라인에 어떤 변화를 줄지가 관건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좀 어땠나요? 김민재 선수가 지금 빠져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골을 선방을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네, 지금 또 경기장이 뜨거워진 찬스가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오늘 그 우리 수비 라인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김민재 선수가 네네. 지금 발목 쪽 가벼운 수술을 받아서 지금 대표팀에 합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수비 라인에 대한 걱정이 있었고 역시 경기 초반에는 브라질의 적극적인 압박에 우리 선수들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었거든요. 네네네. 하지만 전반 중반에 손흥민 선수의 슈팅 그리고 황인범 선수의 슈팅을 기점으로 우리도 정상적인 경기를 시작했고 지금 황의조 선수의 동점골로 흐름을 바꾸면서 벤투 감독이 원했던 어떤 브라질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제 화면을 못 보시는 분들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현장 상황이 지금 브라질이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수비 진영을 두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뭐 유효 슈팅까지 나왔었고요. 대한민국 수비진의 뭐 선방과 네이마르 선수는 이제 페널티킥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화면이 계속 나오지고 있는데 계속 저희가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벤투가 세계적인 강팀을 상대하는 이 소중한 경험을 하는 만큼 승패를 떠나서 많은 것을 좀 얻어가야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 한국은 H조에 포르투갈, 우루과이, 가나와 함께 속해 있는데요. 우루과이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과 같은 남미 팀이고 또 포르투갈은 세계적인 어떤 기대인 능력을 가진 선수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양 팀에 대한 어떤 가상 경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벤투 감독 수비적인 부분을 우선 좀 비중을 뒀지만 역시 브라질의 화려한 공격력이 우리를 계속 압박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본선에 대한 내성을 좀 기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월드컵 16강에 오르면 우리가 브라질 상대할 가능성이 무려 50%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오늘 경기가 좀 큰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네이마르 선수의 페널티킥 기회를 비디오 판독을 하는 상황까지 넘어갔는데 이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겠고요. 이제 기자님 저기 남은 시간 마음껏 경기 즐기시고요. 취재도 열심히 해주셔서 좋은 소식 들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대한민국 대 브라질의 축구 평가전 소식 경기가 진행 중인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서호정 축구 전문 기자 연결해서 알아봤습니다. Essa bola vai rolar, mundo é tapete verde. Quando a bola chega lá, coração fica na rede, na rede, na rede. Olá, olá.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스포츠. 6월 A매치 주간을 맞아 열리고 있는 대한민국 대 브라질과의 평가전 소식을 비롯해서 세계 곳곳의 A매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과 특별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튜디오에 박찬하 축구 해설위원이 나와 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영국에서 6월 A매치 기간을 우리와는 다른 시선으로 즐기고 있는 분이죠. 이건 축구 전문 기자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런던에 있는 이건입니다. 지금 뭐 서울 월드컵 경기장, 여의도, 영국까지 저희가 오늘 정말 글로벌하게 움직입니다. 스포츠가 이 정도입니다. 자, 이건 기자님은 우리 대표팀 경기보다는 유럽 국가들의 A매치 소식들을 더 접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제 영국에 있는 입장에서 뭐 우리 대표팀 경기라든지 아니면 뭐 K리그라든지 아시아에서 열리는 경기는 기본적으로 오전이나 아니면 새벽에 열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럽에서 열린 A매치 소식이 더 접하기가 쉽고요. 네네. 특히 이제 지금 이제 6월 A매치 기간이 시작이 됐는데 유럽은 유럽 네이션스 리그가 이제 시작을 했고 또 여기에
유럽 월드컵 유럽 예선 플레이오프 남은 한 장 티켓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르헨티나, 이탈리아가 펼친 피날리시마까지 여러 다양한 경기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브라질과의 대한민국 평가전이 더 중요하니까요. 경기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박찬하 의원, 지금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네, 후반전에 돌입을 하기 직전인데요. 전반이 한 5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1대1을 어렵게 우리나라 대표팀이 만들었는데 40분에 페널티킥을 허용을 하면서 지금 네이마르 선수가 페널티킥을 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네이마르 선수가 공을 들여다보면서 킥을 시도하는데요. 네, 막아내지 못하고 결국은 브라질이 2대1로 앞서가게 됩니다. 자, 이건 기자님도 지금 아마 전반전을 보고 계실 텐데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나요? 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중계 화면에서는 아직까지 네이마르 선수가 페널티킥을 안 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이제 차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네, 이제 진짜로 영국에 계시다는 이제 진짜 증거죠. 네네. 네, 본의 아니게 스포일러 당했습니다. 이 네네. 전반전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이 세계 랭킹 1위, 피파 랭킹 1위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이것을 이제 몸으로 직접 체득을 하면서 뭔가 압박이라든지 월드컵에 가서는 우리가 정말 다른 상대랑 붙을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이렇게 알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도 이 황희조 선수의 골 장면을 봤었을 때 우리도 그들을 상대로 통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을 한 조각을 좀 얻은 그런 전반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뭐 죄송하지만 스포일 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건 기자님은 근데 좀 궁금한 게 영국에서는 최근 손흥민 선수의 주가가 굉장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뭐 득점왕도 하고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많은데 네이마르 선수와의 만남에 대한 보도가 혹시 영국에서도 있었나요? 영국에서는 요 손흥민 선수와 네이마르 선수의 그 양팀 두 선수의 만남에 이 방점을 네이마르보다도 손흥민 선수에게 좀 많이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인기가 높아지고 네네.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이 손 선수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조금 전 같은 경우 1시간, 2시간 정도 전에도 손흥민 선수가 이제 토트넘에서 같이 뛰고 있는 브라질 선수인 그 에메르송 로얄에게 이제 뭐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네이마르 선수가 혹시 나 아느냐? 두시 노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네. 물어봤다라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 기사들도 나왔고 또 얼마 전에 이 손흥민 선수가 기자회견 했을 때 네이마르 선수가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하나가 아니라 네이마르가 세계 최고 선수다라고 번역이 되면서 약간 뭐 이게 무슨 얘기냐 라는 뭐 그런 이상하게 번역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네이마르보다는 손흥민 선수에게 좀 더 방점이 찍힌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의 인기도 실감할 수 있고, 네, 외국 외신 기자들의 한국어 실력도 한번 좀 이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박찬하 의원, 네이마르 선수가 오늘 지금 뛰고 있고 득점도 했지만은 사실은 세계적인 선수의 좀 부담스럽게 부상 소식이 너무 자주 들려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2017-18 시즌에 파리 생제르맹 유니폼을 입고 나서도 뛰지 못한 시간이 정말 길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계속 파리 생제르맹이 은바페 선수의 재계약과 더불어서 네이마르 선수가 팀을 떠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뭐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또 네이마르 선수의 건강하지 못한 신체 이런 것도 이유가 있고요. 또 네이마르 선수 본인에게도 상당히 아픈 손가락이겠지만 지난 2번의 월드컵도 네이마르 선수가 한 번은 부상 때문에 중도 이탈을 했고 네네. 그것은 물론 네이마르 선수의 잘못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난 러시아 월드컵도 직전에 있었던 부상 때문에 정상 컨디션으로 온전한 상태로 월드컵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네네네. 네이마르 선수가 정말 좋은 선수고 브라질 대표팀 역사로 봐도 아주 높은 수준에 올라갈 수 있는 재능을 가진 것만은 틀림없지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항상 네이마르 선수가 결정적인 순간에 다치고 이런 것들이 또 뭐 저희한테도 안타깝고 누구보다도 본인이 가장 안타깝겠죠. 네, 네이마르 선수가 한 인터뷰에서 가장 받고 싶은 생일 선물은 중족골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정말 중족골은 계속해서 네이마르 선수를 좀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선물로 좀 드리고 싶은데 이거 뭐 구할 수가 없네요. 이런 그러니까 것들. 어렸을 때부터
초반부터 너무 많은 견제를 받아왔고요. 네. 그리고 또 네이마르 선수를 이제 상대 수비수들이 다루는 방식 중에 하나가 거칠게 반칙을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해를 가하는 한이 있더라도 네이마르 선수를 막으려는 플레이들을 많이 당해왔고 네. 프랑스 리그에서도 상당히 거칠게 네이마르 선수에게 이제 들어오는 동작들이 많았거든요. 네, 아마 네. 본인도 큰 트라우마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실바 선수의 헤딩이 결국 골포스트를 맞고 저희가 또 아찔한 지금 실점 찬스를 다행히 좀 걷어냈습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과 브라질의 축구 평가전 서호정 기자가 현장에서 살짝 짚어주셨지만 이쯤에서 전반전 한번 좀 복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반 추가 시간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대표팀 선발 라인업 어떻게 나왔나요? 네, 우리는 이제 4-3-3 포메이션으로 나왔고요. 이번 대표팀에 합류할 수 없는 선수 그리고 합류를 했지만 몸 상태가 이제 온전치 않은 네. 일부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라인업을 꾸리냐, 특히 이제 수비 라인, 미드필더 라인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궁금했는데요. 김승규 골키퍼를 필두로 해서 수비 라인은 왼쪽부터 홍철, 김영권, 권경원, 이용, 그리고 미드필더에는 정우영 선수, 백승호, 황인범 선수, 공격진에는 손흥민 선수, 황의조 선수, 황희찬 선수 이렇게 11명의 선수가 배치가 됐습니다. 네네. 미드필더에는 이재성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고 또 수비 라인에 있어서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김민재 선수가 또 부상으로 이제 빠졌거든요. 네네. 네, 왼쪽 수비수 김지수 선수가 직전에 있었던 리그 경기에서 햄스트링 쪽이 좀 불편해서 네네네. 오늘은 홍철 선수가 나와서 우리는 한 3자리에서 4자리 정도 이렇게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기자님은 이 선발 라인업에 대한 좀 평가와 전반전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의 선발 라인업 사실 이거 봤을 때는 뭐 부상 선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벤투 감독이 빌드업 축구를 구사를 하는데 브라질을 상대로 좀 더 안정적인 빌드업을 하겠다라는 의도로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 45분 내내 물론 이제 황의조 선수의 동점골이 있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전반 45분 내내 브라질의 강력한 전방 압박에 계속 고전을 했고요. 그 네네. 전방 압박을 벗어나지 못하는, 탈압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것이 이제 5개월 후에 열릴 월드컵 본선에서도 분명히 상대 우루과이라든지 포르투갈이라든지 그리고 가나에게 한국을 공략하는 방법에 있어서 힌트를 줬을 거거든요. 그렇죠. 때문에 이 벤투 감독은 그 부분을 한번 어떻게든지 간에 고쳐내고 뭔가 좀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아닐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큰 시험을 앞두고 모의고사를 아주 강하게 치르고 있는데요. 자, 박찬하 위원님, 이제 브라질 라인업은 좀 어땠는지 한번 또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브라질은 진심이었습니다. 이번 아하. 평가전에 임하는 자세 자체가 네네. 비단 이번 평가전뿐만 아니라 브라질은 항상 대표팀 경기를 할 때 진심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팀이고 이 오늘 선발 라인업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꼭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브라질 대표팀이 한국에 일찍 왔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훈련도 열심히 했지만 또 한간에는 이제 우리가 뉴스에서 접할 때는 이 선수들이 뭐 남산 가고 네. 놀이공원 가서 그런 뉴스들을 자주 접하다 보니까 브라질 대표팀이 이거 한국에 놀러 왔나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하. 그런데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 남산에 가고 놀이공원에 가고 그런 거거든요. 아, 그렇죠. 이제 세계 1위라는 위험에 걸맞게 운동할 때는 하되 또 그에 받는 스트레스나 이런 걸 좀 풀기 위함이 또 그리고 있었던 하나가 더 거죠. 있죠. 시차 적응을 해야 되는데 축구 축구 선수들은 하루에 운동을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네네네. 그럼 나머지 시간에 그냥 호텔에 가서 방 안에 들어 있으면 그럼 잠을 자잖아요. 그러니까 시차 적응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네네. 일부러 그렇게 계속 단체로 같이 다니면서 잠을 못 자게. 낮 시간에는 잠을 안 자고 이제 저녁 시간에 자게 하려고 그런 식으로 이제 대표팀이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정말 축구의 진심인 곳입니다. 야, 이거 몰랐네요. 왜냐하면 지금 브라질 시간이 한 새벽 5시, 6시 이쯤 되는데. 그리고 또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은 유럽에서 건너왔으니까. 그렇죠. 지금 졸릴 때 놀이기구 타고 그 중력 가속도 한번 느껴주면 잠이 확 깨거든요. 그렇죠. 시차 적응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낮에 적당한 운동을 하고 또 이제 낮 시간에 깨어 있는 게 중요한데. 그런 걸 또 몰랐네요. 아무튼 그렇게 진심인 국가고 한국과의 평가전 첫 경기인데요. 11명의 선수가 골키퍼 정도를 제외하면 정말 베스트 전력으로 임했습니다. 특히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뛰고 온 카세미로 선수도 선발 출전을 했고요. 네, 공격 라인에는 네이마르 선수, 히샬리송 선수, 하피냐 선수 이렇게 나왔고 미드필더에는 파케타, 프레드,
그리고 수비 라인도 마르키뉴스, 티아고 실바, 오른쪽 수비에는 이제 노장 다니엘 알베스, 왼쪽에는 알렉산드로 선수가 나왔거든요. 네. 나머지 선수들은 필드 플레이어는 거의 주전에 가깝고요. 골키퍼만 이제 웨버통 선수가 나오면서 네. 이쪽만 약간의 변화를 줬습니다. 챔피언스 리그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건 기자님은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취재 때 본 선수들이 좀 많았죠? 네, 맞습니다. 프랑스 파리 현장에서 봤었던 선수들 가운데 뭐 지금 브라질 그 허리를 책임지고 있는 카세미루도 있고요. 또 뭐 선발은 아닙니다만 그 벤치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그 결승골의 주역 비니시우스 주니어라든지 그리고 그 결승골을 내줬던 리버풀의 알리송 선수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이 있으면서 확실히 이 그 브라질은 벤치 멤버들도 무섭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네네. 또 우리가 또 14일에 이집트랑 또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이때 그렇죠. 이제 그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살라 선수가 골은 못 넣었습니다만 맹활약했기 때문에 네. 살라 선수도 이번 이집트 명단에 들어갔기 때문에 또 그 이제 서로 경기장에서 손흥민 선수와 또 재미난 대결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득점 기계들의 맞대결 기대가 되는데요. 기자님, 영국에서는 그래도 리버풀의 준우승을 무척 아쉬워하는 분위기겠죠? 네, 맞습니다. 결과 0대1로 졌습니다. 근데 결과도 결과지만 경기 내용이 더 아쉬웠습니다. 리버풀 입장에서는요. 90분 동안에 리버풀이 23개 슈팅을 했는데 골을 한 골도 못 넣고요. 레알 마드리드는 3개 슈팅을 해서 한 골을 넣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리버풀이 0대1로 졌는데요. 뭐 그렇게 아쉽게 졌던 것들 여기에 그 경기장 밖에 관중 입장 지연이라든지 소요 사태 때문에 경기 킥오프가 36분 정도 연기되는 사고도 발생을 하고 그 이제 사고의 대부분이 리버풀 팬들이었고 뭐 티켓 사기도 당하면서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네네. 영국에서는 리버풀의 준우승을 상당히 아쉬워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기자님 혹시 그 현지에서 브라질 대표팀이 많이 놀러 다닌다는 얘기를 좀 접하셨나요? 네, 뭐 영국에서도 재밌는 기사를 많이 다뤘습니다. 뭐 이제 못 땡땡랜드도 가고 뭐 남산도 가고 막 그렇게 있었는데 네. 그러면서 영국에서도 이게 사실 관광도 관광이지만 막 박찬하 의원이 얘기해준 대로 이 시차적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 기사들도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네, 뭐 어떻게 보면 애기들 낮에 많이 놀게 하면 밤에 잘 자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기사들이 좀 나왔습니다. 너무 적절한 비유인 것 같은데요. 자, 경기가 이제 브라질이 2대1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하프타임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도 잠깐 다른 이야기들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목할 만한 6월의 A매치들 어떤 경기들이 좀 있나요? 월드컵 예선이 있습니다. 네, 유럽이 아직 월드컵 진출 국가가 다 결정이 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했던 이제 월드컵 예선 경기가 있었고요. 네. 네이션스 리그 경기도 있고 그리고 뭐 저희에게는 또 이제 강팀과 강팀의 경기였던 2022 피날리시마 남미 챔피언과 이제 유럽 챔피언의 맞대결이었거든요. 네. 아르헨티나와 이탈리아의 경기가 있었는데 아르헨티나가 이탈리아를 상대로 3대 0으로 완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건 기자님, 영국에서는 좀 어떤 경기들을 주목하는 분위기인가요? 역시 가장 크게 주목한 것은 스코틀랜드와 우크라이나의 그 월드컵 유럽 지역 예선 이제 플레이오프 시리즈 플레이오프였는데요. 이게 뭐 스코틀랜드에서 펼쳐진 경기였고 여기서 이제 승리하면 이제 웨일스랑 맞붙는데 그렇죠. 거기까지 승리를 하면 잉글랜드, 미국, 이란이 들어가 있는 또 함조에 편성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 스토리의 중심에는 우크라이나가 있었습니다. 그 러시아와의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 대표팀 꾸릴 수 있을지도 걱정이었고요.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3대1로 완승을 거두면서 영국 언론들은 스코틀랜드가 지기는 했습니다만 우크라이나의 정신력에 큰 찬사를 보냈고요. 뭐 박찬호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아르헨티나와 이탈리아의 피날리시마도 상당히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자국이 좀 뒤숭숭한 상황에서도 좀 혼신의 힘을 다해주고 있는 우크라이나 저도 응원을 좀 해주고 싶은데요. 웨일즈 대 우크라이나의 플레이오프 박찬호 의원은 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경기긴 한데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대표팀 경기에는 자국 사정이 안 좋거나 뭔가 자국민들에게 큰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대표팀 선수들이 특별한 힘을 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좀 나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이건 기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래도 웨일스의 홈이고요. 웨일스도 월드컵에 진출하고 싶은 그 열망이 누구 못지않게 강하기 때문에 웨일스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 이제 조금 있으면 시작을 할 텐데요. 후반전 경기 또 어떻게 봐야 될지 관전 포인트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두 분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선수들이 전반전에 좀 주눅 들면서 시작을 했는데 네. 어느 정도 이제 우리 팀 플레이를 해내는데 성공했던 전반이었다는 생각이거든요. 전반보다 나은 후반전을 위해서는 선수들끼리 또 얘기를 많이 하고 지금 갑작스럽게 선발이 됐거나 아니면은 또 오늘 경기 앞서서 이제 맞춰봤던 것들, 약속된 움직임들을 하나씩 보여주면서 브라질이라는 팀을 상대로 후반에 또 주눅 들지 않고 많은 홈관중 앞에서 좋은 경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건 기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기는 그렇죠.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느끼는 그런 경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예상을 끝으로 서울 월드컵 경기장과 KBS 라디오 생방 스튜디오, 영국 현지를 연결한 3원 생방송 해축통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 계시는 이건 기자님, 오늘 소식 고맙고요. 박찬아 축구 해설위원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자, 내일은 다시 한상원 아나운서가 안방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배우 박재민이었습니다. 스포츠.